네, 사연관의 더블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증권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고 있죠. 이 종목들을 좀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공교롭게도 보라색으로 네. 깔맞춤을 했어요. 어제 맞춘 거 아닙니다. 사전에 네. 맞춘 거 아니고요. 네. 네, 보라돌이가 됐네요. 네, 보라돌이 네. 1, 2 이렇게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에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으로 급락하다가 네. 어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맞아요. 완벽한 반등이다라고 보기엔 네. 좀 아쉬웠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변동성도 너무 심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네. 변동성이 너무 심하게 상하로 일어나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의 자산 100%를 급작스럽게 밀어넣는다던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일단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민에는 또 종목을 잘 고르는 고민도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특히 바로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기산텔레콤이 추천하고 나서 쭉쭉 잘 갔습니다. 신고가 네. 랠리를 달렸거든요. 그렇군요. 이 종목 네. 최고가 기준 수익률 44%대 기록했는데 추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약간 테마성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일단 월봉상으로도 거래량이 굉장히 꾸준하게 올해 들어서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패턴이거든요. 일단 위쪽으로 매물대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좀 홀딩하시면서 네. 종가상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해보시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테마주로의 성격도 있지만 네. 지속 가능한 이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기 생각돼요. 때문에 보유자분들 홀드하고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증권방송에서 한 주 동안 언급됐던 종목들 4개 추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다스코를 추천했고요. 이 증권방송에서는 두산밥켓, 그리고 H증권방송에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UAM 관련주 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M증권방송에서는 사료 관련주로 선진을 추천했는데요.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제시했던 저희 다스코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사실 어제도 이 종목 건설 기계 관련주들 잘 가는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사연관 차장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닌데 너무 테마로 많이 묶여 있었어요. 네. 예전에 막 정치 테마부터 해가지고 북한 테마, 대북 테마 이런 쪽들까지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가 완전히 약간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의견은 현재 위치에선 중립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매크로적인 시장 환경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테마주를 자꾸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는 좀 적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 이런 쪽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재건을 한다고 하기까지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떤 종전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는 네.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소요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하나 하고 그다음에 종전 선언이 만약에 되고 평화롭게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다스코라는 업체가 대략적으로 피해 시설이 우크라이나만 한 76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복구하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면서 수주를 따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약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은 도로라던가 도로 안전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선조립 철근 매트 사업을 작년에 추가를 했어요. 이게 이제 좀 심사업단으로 추가를 한 부분인데 양산 가능 생산 설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면서 좀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채 비율이 살짝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워낙에 유보율이 높은 업체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보율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문제가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열재 보드 부문이 21년 하반기,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 보게 되면은 상반기 대비해서 2배 정도가 늘어난 매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판관비라던가 이자 비용도 같이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실적 부분에서는 파생금융 부채, 평가 손실까지 반영이 되면서 실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막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부분이에요. 다만 20년도의 영업 적자 대비해서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업체가 좀 테마성이 많이 붙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가 붙어 있었던 게 자회사 다스코 에너지라고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 정도였나요?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단에서 수소도 부각을 같이 받으면서 우리가 수소하겠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정말로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약간 밸류가 올라왔을 때 회사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전체 글로벌 국가들이 전부 다 수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소를 조금 더 보유하고 있었어도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계속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모멘텀이 있건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또는 손실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는 일단 제가 좀 월봉상으로 보니까 20년도에 9월 1주차 그리고 21년도 6월 마지막 주에 주봉상으로 7,000원 매물대가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주봉상으로는 막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수요일, 아직 화요일까지 끝난 상황이라서 3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화요일 상에서도 일단은 주봉상 7,000원 매물대에 막히면서 어제까지는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이 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어제는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만큼 많이 터지긴 했는데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도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7,000원 매물대를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대형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수급적인 매크로적인 요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테마성 성격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테마성 움직임 보이면서 10,000원까지도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7,000원을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다스코 저희 그냥 테마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워낙에 또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재무 구조까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7,000원 선을 잘 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 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해 볼 종목은요. H증권방송에서 추천했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앞서 사용관 차장님도 지난주에 기산텔레콤 얘기해 주셨듯 이 종목도 UAM 관련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맞아요. 같은 UAM인데 약간 좀 결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산텔레콤보다는 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기업의 실적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거 진짜 좋은 기업 맞아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영업이익 10억을 냈던 것들을 제외하면은 작년 포함해서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해 빼고는 전부 다 적자였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영업이익 적자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거의 14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 적자가 났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매출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또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에도 일단은 턴어라운드가 연간으로는 가능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컨센서스는 한 40억 정도의 적자, 일단 적자폭이 축소가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은 아마 내년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턴어라운드의 폭이 굉장히 크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0억의 흑자가 예상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2024년도에는 그 2배가 다시 될 것 같아요. 거의 24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 흑자가 나오면서 극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당장은 어떤 실적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 밸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던가 한국항공청 정부 정책과 기반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흐름 자체는 글로벌 빅트렌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쪽뿐만 아니라 이제 UAM,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기업이 저도 이제 단순히 좀 테마성이 아닐까라고
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일단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영국의 스카이포츠라는 기업과 UAM 사업을 위한 한국 파트너십을 미리 체결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제주도가 도서 지역입니다. 섬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화물 드론의 상업화, 이거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항공 화물이나 또는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을 드론을 통해서 배송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드론에서 화물뿐만 아니라 관광, 인프라 이런 쪽까지도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운항이라던가 기체 조립 분야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 선점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의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내용이 대우건설 쪽하고 또 좋은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UAM, 아까 도심항공교통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넓은 부지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지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착륙장을 대우건설과 함께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내용이 나왔던 것 같고요. 대우건설이 이미 기투자한 아스트로엑스의 지분 30%를 인수해오는 이런 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스트로엑스는 수륙량용 PAV라고 해서 개인용 좀 어떤 헬기라던가 비행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퍼스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용 이런 쪽들로도 비이클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형 항공기 업체인데요. 에어버스사예요. A330, A320 기종의 여객기, 화물기 개조 사업에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회사 중에서 한국항공우주와 더불어서 초청 행사에서 발표를 진행하는 딱 2개 회사가 있었는데 한국항공우주와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부분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적자 행진을 하고 있지만 이 기반을 위한 사업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말로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어버스 관련해서 수주 잔고가 총 3,800억 규모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향후에 안정적인 실적의 기반으로 돌아오면서 우주 항공 쪽의 밸류가 다시 한번 커지는 이런 구간이 온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에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또 별명이 디테일 차장님, 핫테일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런가요? 네, 17,000원 돌파 시에 네.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또 테마주 성격이 상당히 짙은 네. 선진을 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이 완전하게 테마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네. 연간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076억이나 나왔던 기업인데 작년에는 조금 감소했어요. 863억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로만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최근에 어떤 시장 환경 자체가 이런 종목들을 테마적으로 약간 밀어올린다라는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중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주가가 한번 어떤 음식료라던가 사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에그플레이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번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로는 적합한다. 이 정도로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합사료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영역이 축산물 가공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림지주예요. 50% 지분 가지고 있고요. 피델리티 쪽에서도 2대 주주로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테마주는 아니에요. 분명히 실적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운용사에서도 지분을 10%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이제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국제 돈육과 생우, 소 가격이 지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117달러까지 돈육 선물이 근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약간 테마적 성격을 띠고 급등을 했던지라 100달러까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고 전반적으로 원자재라던가 이런 것들도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육가공 부문이 굉장히 좀 잘 성장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잘 아는 버거킹 그리고 에버랜드 거기다가 CJ 제일제당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편의점으로 직접 판매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냉장 간편식을 출시하면서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은데 일괄 여신한도를 이번에 450억으로 또 확충하는 공시가 나왔어요. 이게 자기 자본금 대비해서 10%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매 자금 확충을 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총 단기 차입금이 2,640억 수준이었는데 이게 2,800억까지 증가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약간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년 매출액이 27% 증가는 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20% 감소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향후에 실적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1차는 목표가 짧게 좀 잡아서 매물대 상단 정도까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회 준다면은 일단은 이 제시하셨던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좀 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 추천하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달을 한번 했던 것 같고요. 조정을 약간은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2,000원 정도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재매수해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테마의 가격 급등을 좀 누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들은 또 어제 추천한 종목들을 가지고 온 건데요. 저희 가격 전략도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테마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실적도 받쳐주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매주 사연관의 더블 체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